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원주까지 오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가용을 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도 했고 누구는 걸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목표치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도구를 사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방식 맞죠?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2022년 10월 19일 날 이렇게 전 직원 해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푸르밀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요 가나 초코 우유, 비피더스 요구르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결국 부도를 맞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3일 전 이걸 기사회생을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수많은 정말 수천 명의 직원들을 다시 기사회생 시켜주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한 2달이 좀 지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도 되게 열심히 정말 한평생을 이 회사에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단 하루 그 하루 만에 전 직원이 해고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만큼 약간 좀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김혜경 강사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부 중 한 명이 현재를 위한 돈을 벌고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미래를 위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라는 멘트가 있어서 어떤 강사님이 이걸 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이런 멘트를 하셨다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넣어봤고요. 여러분 프랜차이즈라는 거 아세요? 정확히 개념을? 네. 프랜차이즈 하면 어떤 기업이 좀 떠오르세요? 백종원도 백종원? 있고. 네, 그렇죠.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업가도 생각나고요. 또 아니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것도 생각나고요.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저거 프랜차이즈인데 저 우리 동네도 있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시장에 있는 골목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오너 사장이 골목 식당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화 됐다 이 시대가. 그런데 보면은 앞에 VS가 가운데 있네요. 프랜차이즈 오너,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체인점 사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프랜차이즈 오너일까 또는 사장일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백다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종원. 그래서 백다방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백다방이 몇 개 있을까요? 500.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2022년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1218개가 있고요. 엄청나죠? 근데 제가 17년도 봤을 때는 412개였어요. 4배 이상의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맞아. 4배 아니고 3배죠. 3배. 그렇게 증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점에서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판다고 칠게요. 하루에 100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달에 3,000잔의 커피를 팔 수 있습니다. 맞죠? 네. 30일이라는 거 하면서 절대 쉴 수 없어요.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을 더 바쁘죠. 그렇게 해서 3,000잔의 잔을 팔았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 몇 개라고요? 가게가 1,218개가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500개로만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500개. 그러면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5만 잔이라고 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몇 잔이에요? 150만 잔.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500개의 대점으로 봤을 때만 해도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의 50년이라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서는 그럼 몇 대일까요? 백다방의 사장은 백종원의 한 달이 아니고 120년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무보유해요. 예를 들면 내가 원주에 있는 백다방 사장인데 전 충주 살아요. 충주에 백다방이 7개가 있거든요. 원주까지 오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여기도 백다방이고 저기도 백다방이 있는데 원주까지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주에 있는 백다방 사장님은 원주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은 뭐냐? 이건 바로 백종원이 선택한 길이죠. 시스템을 보유합니다.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는 백다방을 차리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왜 굳이 백다방을 고집할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테리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제품도 개발해주고요. 이 모든 재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홍보도 백종원이 직접 해줘요. 그런데 한 가게를 차리는데 얼마가 드냐? 평균 2억 9,900만 원 됩니다. 백다방의 크기와 상관없이 평균치를 낸 거예요. 안에 샵이 있던 뭐 테이크아웃 하나 평균. 그러니까 큰 데는 큰 백다방은 진짜 많이 돈 되겠죠. 스타벅스가 12억 든대요. 정말 크지 않나요? 4,500원짜리 한 번 가지고 이제 12억 받죠.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자, 그럼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요거는 잠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자, 1970, 80년대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7, 80년대 태어나신 분 거기서? 많으시네요. 얘기가 안 되겠네. 그러면 총판, 뭐 중간 도매, 소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중간 마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우리같이 거쳐 500원이 됐어요. 중간 마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70년대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그만 슈퍼마켓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형 창고형 매장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지만 유럽에서 지금도 가장 많은 매출이 있는 까르푸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 유통망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마트에 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하면 그 오후에 오는 그 시스템을 까르푸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안 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 우리나라 한 20년도 정도가 늦는 거죠. 유통망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롯데마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많이 가서 장을 보기도 하죠. 아니면 코스트코라든가 대형 창고 그런 데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200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산지 직거래 시스템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공부 많이 쓰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블로거들을 찾아보면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 많이 가요. 주지 않았어요. 많이 가서 입어봅니다. 그리고 라벨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시키죠. 맞아요. 공감하시죠? 네. 맞아요. 자꾸 사는 놈의 매대를 가는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자, 미래 신유통을 볼게요. 미래 신유통을 보니까 생산자는 현명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보 전달로 이어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이런 유통 과정을 겪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집 언니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 보네요.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헬기 조종사였어요.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부자 아빠 가난아 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는 막 저도 이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4권이나 갖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책을. 그런데 리스크 없이 누구나 시스템 권리 소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 뿐이다 라고 이 책이 모든 책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제 15년간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까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자, 처음에는 EBS 방송국 있으니까 EBSI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내에서 받는 급여자를 얘기를 하고요. 밑에는 S는 보면 똑같아요. 이게 뭐 엠플리, 밑에는 셀프 엠플리 해가지고 이거는 자영업자 전문직. 자영업자 전문직 뭐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전문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치과 선생님이 손 떨리고 눈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 맞죠. 자, 5중에 볼게요. 비즈니스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일은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는 인베스터가 있어요. 투자자. 자, 투자가가 기준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주식들 한 번씩 해보셨죠?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주식 좀 묶여 있거든요. 되게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라 하면 최소 단위가 있대요.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10억이에요. 최소 단위가 10억이래요.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20억이 됐어요. 그럼 조금 좋아졌네요. 그죠?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좀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열심히 30돈 모아서 500만 원 투자했어요. 10년 뒤에 1천만 원 됐어요. 별 의미 없죠. 사실. 그래서 투자의 가치가 최소 10억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급여 생활자, 그 다음에 이 전문 직종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난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누구나 그건 아니죠. 확률이 높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백종원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인베스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100명의 부자들을 조사했는데 2022년에 역시 100등 안에 투자자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워린 버핏. 나머지 99명은 다 비즈니스 오너였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한국부터 어려운 거. 굴로 들어가면 한국부터 어렵게 굴로 들어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정말 쉽게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정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쿠팡이라고 하는 업체를 알고 있다. 보시면 쿠팡 알고 있다. 자, 됐어.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전화 오셨나요 혹시? 저희 쿠팡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무관 사람들이 싸게 갈 수 있거든요. 쿠팡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쿠팡을 이용해봤던 어떤 지인으로부터 야 쿠팡이 있대. 야 코스트코가 여기 생겼대.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정보 전달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제품을 먼저 소비하는 겁니다. 쿠팡을 처음 이용했던 사람처럼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유사한 제품을 한번 이용을 해보고요.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먹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어. 우리 아까 박진수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해독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해봤다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전달을 했어요. 나로부터 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보 전달을 했을 뿐 이분이 직접 회사로부터 거래를 했고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배송까지 해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소득을 주었네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커피숍 가가지고 10잔 마셔가지고 한 잔 받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가가지고 캐시 받아가지고 뭐 0.1%, 0.3% 이렇게 받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대 35%까지 법적으로 우리 회원에게 돌려준다고 한다고 하니 왠지 제품값이 엄청 비싸질 것 같고 막막하고 두려운 거죠. 나 이거 중간에서 막 다 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돼요. 홍보들을 우리가 구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백화점 가잖아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가면은 그 안에 수많은 점원들, 깔려있는 제품들, 그 전기세, 운영비, 관리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 소비자로부터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두 가지 이득을 줄인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유통, 미래시장주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거나 따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비즈니스를 19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가장이고 그리고 어떤 제가 전에 갖고 있던 직업을 대체할 만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선택해도 될 것인가? 총 5개의 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도 들여다보고 주식시장도 들여다보고 전략되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1위부터 5등까지 하는 제품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공 조건이 있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알아봤을 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이거를 인터넷에 그냥 그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치셔서 들어가면 거기 순서대로 첫 번째 아메이부터 나와요. 그래서 총 지금은 49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제가 처음 그 회사를 접수했을 때 봤을 때 56개 회사였어요. 19년도에. 근데 지금은 49개의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낮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약 80에서 90여 개가 있었어요.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 회사들이. 근데 지금은 69개의 회사가 남아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직접 판매와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던 회사 중에 1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도가 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3가지 조건 한번 볼게요. 먼저 회사를 봐야 됩니다. 회사. 자, 우리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유산화를 어차피 소개할 거잖아요. 유산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유산화는 장기 채무가 있고 단기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 회사가 빚이 있대요, 없대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단기 채무는 없는데 단기 채무는 3%가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뻥쳤네? 빚이 있잖아. 3%나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3%는 뭐냐면 그 수를 또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분께 제품을 100억 원어치 줬어요. 12월 1일 날. 근데 이분은 저한테 12월 10일 날 납품을 이게 돈을 주는 날짜가 원래 계약상에 그 10일 차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정말 이 회사는 단 1달러도 빚이 있지 않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5년 동안 이 회사가 법인을 내고도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세금을 받지 않는데요. 그만큼 5년 이상 회사를 키워나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화가 지금 건립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회사가 정말 탄탄하게 안전한지 당장 이번 달도 1,000만 원 받을 거고 다음 달도 1,000만 원 받을 거고 계속 내가 이런 인프라를 열심히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다음 달 회사가 문 닫아버렸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단연간 얼만큼의 성장세를 보였고 얼만큼 안전한지 그리고 수많은 회사가 실질로 1000%, 2000% 빚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회사. 자, 빚 다 갚다가 끝나는 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다음 제품입니다. 모든 회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제품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우리 회사가 조금 제품은 별론데 사업의 기회가 좋아요.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회사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그 3회 기간에서 인정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는 거죠. 탁월성이에요. 누가 먹고 있냐? 먹고 누가 얼마나 좋아졌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냐? 그래서 저도 이제 8월달에 미국 갔을 때 지난주엔가 한 분이 말씀하셨죠. 28년 동안 한 번도 회사에 대해서 제품으로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었죠. 얼마나 제품이 탁월하냐? 그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수익 구조예요. 저는 3년 됐고요. 이분은 1년 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누구나 공정하게 돈을 가져가 수익을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누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뭐 지급을 일단 달성해 놓고 시작하면 포인트가 높아지니까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넣고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여전히 50만 원 투자하고 시작할래요? 1000만 원 투자할래요? 그럼 당장 수익 구조가 달라요. 라고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수익 구조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런 것도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얼마나 공정한지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봤을 때 하나라도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 창립자세요. 92년도에 유산화를 처음에 창립하셨을 때 이분의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의사세요. 세포 면역학 박사시고 그 다음에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하셨대요. 어떤 사업가, 어떤 정말 백종원은 제가 볼 땐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은 사업가죠. 전략가. 요리를 잘하는 전략가.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전략가. 하지만 이분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과 질병 없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9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양복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이 CEO시고요. 이쪽 좌측에 있는 짐 브라운인가 이렇게 그분이고 우측에 있는 라피노 박사님이신데 여기 사진을 보면 8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150명이에요. 그 연구진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연구진만 150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공식 발표했죠. 1,000억 원의 돈을 우리는 제품을 연구하는 데만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캐나다,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 미국 이렇게 있네요. 파트너가. 네. 오픈 파트너도 많죠. 일단 한 분만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된 케이스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는 없는데 내 지인은 분명 또 외국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또 파트너 나올 수가 있다. 참 신기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는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건강한 세포가 있었는데 시간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퇴행된 세포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암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역으로 최적의 영향을 채워서 다시 건강한 세포로 돌려주자. 그런 전문성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조시설 보면은 우리 FDA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FDA 뭔지 모르지만 들어봤어요. 근데 FDA가 뭔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공부를 해옵니다. FDA가 뭐냐면 정확히 아신다. 없으시죠? 한국의 식약처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이 FDA가 하나의 약자들인데요. F가 푸드예요. 음식. 그 다음에 D가 드러그. 그 다음에 A가 Administration. 그래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동아제약도 있고 막 이런 무슨 제약들 많잖아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행정기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로 인정받았습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보면은 여기 드러그라는 게 뒤에 약자거든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그다음에 매니팩처링은 시설이에요. 시설. 그러면 약을 만드는 시설에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아요. 즉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쓴다. 그래도 연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드러그를 썼을까? 푸드를 넣으면요 실제 머리카락이 나오는지 바퀴벌레 나오는지 뭐 세척은 잘 하는지 다들 뭐 머리 쓰고서 이거 하는지 정도만 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드러그를 넣는 순간 1년에 900번의 임상 테스트를 제출해요. 1년에 900번. 그건 뭐예요? 일주일에 3번씩을 검사하세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씩을 그렇게 계속해서 검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만드는 제조 시설부터 위생 상태부터 모든 그런 것까지 포장 용기부터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드러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한 번호, 고유 번호가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날짜 보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어 있고요. 저희는 매년 이걸 갱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갱신하겠죠. 보면은 요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에 대한 거는 뭐 우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 3회 기간 뭐 뉴스, 뭐 건강관리 뭐 공단, 기타 등등 뭐 이런 뭐 스포츠 매거진 아까 설명드렸죠. 이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에서도 1996년부터 해서 지금 1640개의 제품들을 분석했을 때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등을 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 박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비욘디라고 하는 유튜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수상들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네요? 자, 지금은 추정하건대 한 900에서 1000개 정도의 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미의사용 편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PDR, 요 앞줄 따고 볼게요. PDR, 요건 뭐냐면은 FDA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 PDR에 등재되어 있다. 이거는 의사들이 보고 영양제를 이렇게 약을 추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해할 게 우리는 별책이라고 항목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의사들의 처방 없이도 우리가 안전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회사도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제품들은 등재가 되어 있지만 임산부들은 먹지 마세요. 뭐 어린이들은 몇 정 드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지만 우리는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게 좀 팩트 있는 얘기고요. 5,000명 이상의 세계인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메달리스트만 3,458명, 그 다음에 월드 타이틀, 그러니까 세계 기록을 606명 했는데 요번에 또 그 캐나다에 미국에서 이렇게 또 했어요. 정말 수많은 메달 또 쏟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갱신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뭐 경력 성장세는 최근 5년간 업계 1위다. 그리고 저기 오픈했습니다. 아예. 유선할 사이언스, 애터미, 아메이, 유니시티, 뉴스킨, 그다음에 시크릿 총 5개의 회사. 5개에서 봤을 때 5년간, 6년간의 성장률이거든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봤을 때 요거 잘 보세요. 요게 포인트 42.3%, 19%, 26%, 30% 이런 것들이 성장 곡선이 성장세.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어때요? 6년 동안 52% 성장했네요. 아메이는 6% 성장했고요. 유니시티는 마이너스 3%, 유니시티 코리아 마이너스 18%, 시크릿 마이너스 18%.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보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됐구나. 전반적으로 아메이 처음에 애텀이 어때요? 35%였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까지 갔죠. 저는 이거를 되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그래프별로 되어 있는데 색깔 구간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인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지인 하는 말이 유산화는 밑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없군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없지 않죠. 아니 뭐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런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이 역시 위에 보이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제가 한번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료를 쓰고 있는데 1253억 원의 경제 효과가 분명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요 원주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빛이 반짝반짝 이 추운 날씨에도 롯데를 오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인맥이 겹쳐가지고 다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빨리빨리 알려주는 것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겁니다. 저도 되게 큰 기대를 안고 이걸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에 내년 이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을 손잡고 꼭 오셔가지고 큰 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2022년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2023년 빛나는 24년으로 뛰어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원하시는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